세계사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라는 설이다.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오로지 그들만이 알고 있겠지만 언제나 그럴듯한 내용으로 우리의 흥미를 자극한다. 이번엔 세계를 장악하는 10개의 비밀단체 음모론의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1. 프리메이슨. 가장 유명한 비밀단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메이슨 단체는 사실상 비밀스러운 단체가 아니다. 프리메이슨은 메이슨이 상부의 명령에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이 멤버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말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1800년대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누설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는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이들은 개방적인 단체는 아니다. 비록 우리가 프리메이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이 단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 8명이 프리메이슨 소속이었고 이 회원들은 오늘날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회원들은 조지 워싱턴부터 제럴드 포드까지 14명의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1952년에는 미국 대법관의 89%가 프리메이슨이었다. 이러한 권력은 비록 그들의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정치 개입에 여러 음모론을 만들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가입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초월단체로 알려져 있다. 2. 보헤미안 클럽. 매년 7월 캘리포니아는 2700에이커의 보헤미안 그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들의 모임을 주최한다. 118개 수용소로 나눠진 이 숲은 약 2500명의 대부분이 미국 공화당과 백인 남성 회원들이 2주간 교류하고 있다. 192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모든 공화당 대통령들과 의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클럽에 15년 가까운 대기자 가입 명단과 25,000달러의 입장료 때문에 잠입이 어렵지만 미국의 음모론가 알렉스 존스는 2000년에 40피트 높이의 올빼미 동상이 포함된 한 의식을 몰래 촬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세간에 알려지자 비밀스러운 보헤미안 클럽은 그 회의가 순전히 사회적인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음모론가들은 최초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그 숲에서 계획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엘크스회. 세계 엘크스회는 음유 시인들이 공공선술집의 개방 시간에 대한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19세기에 형성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집단의 비밀스러운 요소들은 줄어들었지만 인문의식은 엘크스회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유지시켜준다. 엘크스회의 회원들은 설립 이후 100만 명의 회원을 정점에 두고 자선사업을 베풀었다. 1928년 엘크스 국립재단이 설립된 이후 이 협회는 수많은 자선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참전 용사와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수억 달러를 기부했다. 엘크스회는 오늘날까지도 약 8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선단체 중 하나이다. 이 그룹은 또한 몇몇 특정 멤버들로부터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5명의 미국 대통령, 벤 애플렉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영화 제작자, 그리고 심지어 해리 후디니까지 포함되어 마술의 힘도 그들의 편에 두고 있다. 4. 피디아스 기사단. 피디아스 기사단은 미국 의회의 헌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형제단체였다.
이 단체는 1870년에 창설되었고 1920년대에 거의 100만 명의 회원으로 절정에 달했다. 비밀 결사회는 여전히 미국과 전 세계에서 5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충성, 명예, 우위를 증진시키는 이 단체는 3명의 미국 대통령, 2명의 부통령, 수많은 하원과 주지사, 그리고 심지어 루이 암스트롱까지 포함되어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단체가 백악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이 단체는 지금까지 수많은 자선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예로는 매년 그들은 약 100명의 소외된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보내고 노년의 회원들을 돌볼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 5. 빌더버그. 유럽과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스러운 서방 강대국들의 연례회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일이다. 이 단체는 1954년 전 나치 왕자와 유럽연합의 창립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대략 150명의 빌더버그 그룹 멤버들은 매년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화학무기,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 회원도 다양하지만 일부 단골 멤버의 얼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유력 정치인,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을 포함한다. 이 단체의 막강한 힘의 비밀은 큰 관심사가 되었다. 어떠한 언론도 허용하지 않으며 경찰은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매년 참석한다. 많은 반대론자들은 빌더버그 단체가 세계 경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주장했고 1973년에 휘발유 가격을 최대 400% 인상하는 계획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항의는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다. 6. 오드 펠로우즈 독립단. 오드 펠로우즈 독립단은 19세기 초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형제단체다. 비밀이 아닌 단체로 묘사된 그들은 전통적으로 특정 비밀 의식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단체는 프리메이슨과 같이 더 유명하고 비밀스러운 집단과 같은 법적, 종교적 제재를 받았다. 운 좋게도 이 단체는 몇몇 더 지저분한 단체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넘친다. 이 단체는 흑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사회를 돕고 집을 지으며 죽은 사람들을 묻기 위해 국가에서 움직이기 전부터 봉사했다. 오늘날 60만 명의 회원이 26개국에 퍼져 있는 이 단체는 여전히 수많은 자선기금 모금자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영향력은 5명의 미국 대통령 멤버들로부터 찰리 채플린에까지 이른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도 오드 펠로우즈 소속이었다고 한다. 7. 태양 템플단. 1984년에 설립된 이 단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밀 그룹 중 하나인 템플 기사단의 뒤를 이어 모델링되었다. 회원들은 창시자 조셉 디만브로가 실제 기사단의 환생한 일원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권력 남용은 이 단체의 유산을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교파라고 깎아내렸다. 이 단체는 세계의 권위를 바로잡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그러나 이 단체의 진정한 권력은 그들 자신들의 구성원들 위에 있었다. 1994년과 1997년 사이에 이 단체는 일련의 집단 자살과 함께 그들의 개념을 세계인의 의식 속으로 주입시켰다. 이 단체가 정점에 이른 멤버가 몇 명인지 아니면 현재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린이를 포함하여 74명의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었다. 지구가 1990년대 중반에 세계적인 종말에 직면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집단 자살한 신흥종교 태양템플단. 현재도 활기하고 있을지 너무나도 미스터리하다. 8. 아프리카너 형제연맹. 아프리카너 브라더후드에서 유래한 아프리카너 형제연맹은 1918년 보어 전쟁에서 아프리카너족들이 패배한 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너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창설의 기본이 되는 강력한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언론, 교육, 정치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성원들의 독점을 통해 이 모임을 유지했다. 거의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남아프리카 수상과 대통령은 이 단체의 일원이었다. 덕분에 그들은 최소한의 반발로 남아공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 이 단체는 갑자기 반아파르트헤이트적인 자세로 전환됐다. 1994년 폐지된 이후 이 단체는 그들의 이름을 아프리카너 연맹으로 바꾸었고 일반적인 사교 모임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날 대략 1만 명의 회원들은 성별,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과 남아프리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한다고 전해진다. 9. 로스차일드 가문. 모든 매체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집단이며 음모론의 최고 선두주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실존하는 가문이며 금융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 단체가 아닌 가문인 만큼 혈통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한다. 유태인 가문으로서 중세 시절에는 공작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프랑스에선 정계 유력 가문, 영국에선 세습 남작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유태인의 특성상 금전 문제라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평이 대다수이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유태인에 대한 학살을 피한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정도로 악독했다고 전해진다. 1963년 11월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사항에 이 가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에 휩싸인다. 연방준비은행 제도 때문인데 케네디는 당시 이 제도를 필사적으로 맡고 있었고 이에 암살했다는 음모론이다. 거기에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아랍권에 대한 각종 음모론에는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며 이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한마디로 경제와 돈에 관련된 사항에는 주요 소재가 되고 있고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러 매체에서 악당으로 자주 등장하는 가문이기도 하다. 10. 일루미나티. 1776년 바이에른 지역의 대학 교수였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조직한 비밀 결사이다. 그는 그 시대의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며 이성을 중요시했다. 그의 사상은 점차 바이에른 전역에 퍼지게 되고 기독교와 귀족, 정치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이 조직에 참여하지만 1785년 교황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며 활동을 금지당한다. 일루미나티가 실제 활동했다고 알려진 기간은 약 10년에 불과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일련의 증거를 제시하며 아직도 존재하며 역사 속에서 큰 사건들은 모두 이 단체를 통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루미나티에는 세계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저명한 인물들이 속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일루미나티의 뜻을 수행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인구를 5억으로 감축시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 계획이라는 게 음모론의 일부이며 나사, 유엔과 같은 기관들이 일루미나티의 소나귀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단체들의 미스터리한 음모론을 보며 혹하기도 하지만 봉사,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탄생한 비밀단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이 중세시대 때 혼란한 시기를 겪으며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그 단체들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기묘하다.